How was he the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그의 등장을 별의 순간이라고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이유가 뭐였나요? 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외부에서라도 대통령 후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가까이에서 접해봤을 적에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슬쩍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후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때 회의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방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중요한 전화가 와서 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막 고성이 나오고 뭐 욕이 나오고 막 하죠. 그러면 이제 불그락 울그락불그락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참모들 다 앉아 있잖아요, 원탁에. 이 땡땡 이 새끼 하면서 이 제스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쓸어버려거든요. 그러면 이걸 면전에서 회의하다가 몇 번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캠프의 핵심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보던 모습이에요. 섬뜩하죠? 그 앞에서 직언을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이런 건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심리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은 것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계속 혼나고 처벌을 받고 그랬을 때 느끼는 게 두려움과 함께 심각한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힘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욕망하고 집착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강한 힘 앞에서는 굴종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동이 걸려요. 근데 이 성격자가 만약에 가장 높은 힘을 상징하는 자리에 올라간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맨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자기를 간섭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가지고 그러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폭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이 사람. 리더십, 통치행 자체가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고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그만둬 그러면서 또 다른 당대표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숨죽여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소수당입니다. 야당과 대화해야 됩니다. 너 그런 소리 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오지 마. 발로 뻥 차고 내팽겨 쳐버린 거죠. 그냥 무한한 충성심만 강요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MBC뿐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하고도 일체 인터뷰는 안 하고 계세요. I wanted to ask ruling party lawmakers what they thought of Yoon Suk-yeol, but they all rejected me.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Instead, I was able to meet Lee Jun-suk, who used to head the ruling party, and saw Mr. Yoon from close up. 정치를 하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정치의 과정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고 본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그거를 못 버텨내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저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들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 양반이 제일 잘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냥이잖아, 사냥.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검찰이었고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 거기에다 감사원, 정부의 모든 행정 조직, 그다음에 언론. 내가 말하니 이루어지더라. 굉장한 힘, 권능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권 카르텔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파거리 카르텔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을 비유했던 것이 돈키호테가 하나 있었어요. 평화롭게 풍차가 돌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대드는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돌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엉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란 엉뚱한 카드를 꺼냈다. 사이코 드라마라고 봅니다. 이번 계엄 자체가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계엄령을 핀 겁니다. Having come to understand his character and personality, I wrote an analysis about him. The president is still locked up in his residence and refusing to be investigated.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계속해서 기피 신청하고 너한테 수사 안 받아. 너한테는 체포도 안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매우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잡아서 구속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사와는 완벽하게 반대, 완벽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던 결정들 많은 부분이 그런 영적, 무속, 주술에 의해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영향을 받았던 건 Is him holding out like this really related to shamanism? 이것이 정확하게 하늘이 왔다면 지금 앞으로 이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주는데 이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지 않을 것이야.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야. 무속에 주술에 쌓여가지고 금년만 넘기면은 즉 음력설까지만 넘기면은 자기들이 돌아온다 하는 망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Allegations of shamanism related to the presidential couple just keep on coming out.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Were there really shamanistic rituals on 5 mountaintops? I went to one of the mountains to try find out if the rumors were true. 제가 양심을 보고입니다. 진짜. 이거 이근방인데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이근방이 엄청 많아요. 한 500개 돼요. I went to several other nearby Gutdang ritual sites. 5군데에선가 했다고는 말은 들었는데 어지간한 도당에서는 그런 거를 말을 안 해줘. 아니 막말리고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대기업 사장들이고 굿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암암리에 달려요. 안 하진 않아요.
There are literally hundreds of these sites in Keryongsan, but I was not able to find out if the rumors were true. The presidential office also strongly denies the claims.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네. 좀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아.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네. 이게 생김 이게 생김을 보는 거는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한 3번째 통화 때인가 저 관상을 봐준다는 거예요. Face reading.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 얼굴 찍고 그 양손 손금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안경을 벗고 찍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안경 벗으면 좀 못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저기 안경을 벗어야지 자기는 사람 얼굴 관상 볼 때 빛깔을 본답니다. 김건희 이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 7시간 녹취록을 들어보면 기승전 무속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무속으로 끝나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무속에 집착을 하지? I am going to visit a shaman who goes by the name of Hatu Shinmyeong. And this person claims to have been in contact with Kim Gon-hee a long time ago, 12 or 13, 14 years ago.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전 본 날이에요, 저한테. 이때까지 숨기다가 누구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윤석열 사주를 갖다 주면서 이분이랑 제가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검사로만 머물 거면 저는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총장이 될 것 같다. 별이 보인다. 근데 저는 그 별이 저기 별인 줄 몰랐어. 여기 별을 나는 검찰총장 별을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사람 하나를 뽑을 때도 아주 집요했어요. 다 물어봤어요. 나한테. 정말. 주로 뭘 예를 여쭤봤어요? 둬서 말이 나가겠냐 안 나가겠냐가 주로 질문이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무속을 저는 찾아다닐 거라고 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 군데만 다니지 않았어요. 철학팀이 따로 있고 사주 명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무당이 따로 있고 스님이 따로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명리학을 공부해 역술 전문가로 활동했던 인물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에 썼다는 명함도 공개됐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인가. 용산 대통령실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공무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산 대통령실의 역순위를 뽑았다? 그게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저는 자괴감을 넘어서서 허탈감,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부적인데요. 부적. 네. 용자라고 쓰여 있죠. Dragon. 이제 왕을 뜻해요.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그 대검에서 바로 뒤편에 이제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용자 부적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산책 중에. 저는 윤석열하고는 당시에는 생각을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용산 이전 담벼락에 이와 제가 본 그 부적과 그 동일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윤석열과 좀 관련돼 있구나. 윤석열을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무속행위들 속에서 같이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왕자라고 좀 적기도 했잖아요. 나는 왕처럼 살아갈 거야. 지금도 이제 법치 위에 존립하는 위에 초법적인 존재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법 절차,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속성 하에 있는 것 같아요.